여러분, 삼성전자 이야기를 할 때 요즘 계속 HBM만 들으셨을 거예요. HBM4E, HBM5, 엔비디아 수율, 양산, 마진, 이 흐름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HBM만 보고 끝내면 오히려 절반만 보는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서버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GPU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밀어주는 HBM도 필요하지만 CPU 쪽에서 전력을 줄이고 메모리 용량을 효율적으로 늘리고 서버 전체의 운영비를 낮춰주는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소캠2입니다. 소캠2, 이름이 조금 낯설죠? HBM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캠2는 아직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꼭 짚고 가야 할 삼성전자 이슈라고 봅니다. 이미 모두가 아는 HBM만 계속 따라가면 뉴스가 반복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소캠2는 조금 다릅니다. HBM만큼 시장에서 크게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 엔비디아 차세대 AI 서버와 연결되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경쟁력과 연결되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새로운 메모리 하나 나왔다 이런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AI 서버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돈의 길목이 열리고 있는지 봐야 하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서버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더 많이 팔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고 AI 모델이 더 커질수록 서버 안에서 필요한 메모리도 훨씬 다양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HBM만 생각하세요. 물론 HBM 중요합니다. GPU 바로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HBM은 AI 서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AI 서버 전체를 보면 HBM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CPU도 있고 시스템 메모리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전력과 발열을 잡아야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서버 한 대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부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버 시장에서 진짜 돈을 벌려면 HBM 하나만 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버 전체에서 필요한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넓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소캠2를 쉽게 풀어보면요, HBM이 GPU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밀어주는 고성능 메모리라면 소캠2는 CPU 쪽에서 전력 효율과 시스템 효율을 높여주는 저전력 메모리 모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는 그냥 비용이 아닙니다. 전기는 곧 경쟁력입니다. 서버가 많아질수록 전력 사용량이 커지고 전력 사용량이 커지면 운영비가 올라가고 열도 더 많이 나고 냉각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같은 AI 서버를 돌리는데 전기를 덜 쓰고 열을 덜 내고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건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AI 서버는 한두 대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대, 수만 대, 크게는 데이터 센터 단위로 깔립니다. 그럼 작은 전력 효율 차이도 전체 비용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GPU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서버 전체 효율을 같이 보는 겁니다. 소캠2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캠2는 LPDDR5X 기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PDDR은 원래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많이 쓰이던 저전력 메모리죠. 스마트폰은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능도 중요하지만 전력 효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AI 서버 시대가 되면서 이 저전력 메모리의 가치가 서버 쪽에서도 다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바일 디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AI 서버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는 모바일 디램도 강하고 서버 디램도 강하고 HBM도 키우고 있고 낸드와 SSD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AI 서버 시장이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팔 수 있는 메모리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HBM에서만 기회를 보는 게 아니라 소캠2 같은 저전력 메모리 모듈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에서 중요한 이름이 베라 루빈입니다. 여기서 베라는 CPU, 루빈은 GPU 쪽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누빈 GPU와 HBM을 많이 봤습니다. GPU가 얼마나 강해지느냐, 그 옆에 어떤 HBM이 붙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 HBM4E에서 어떻게 경쟁하느냐, 이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그런데 베라 CPU 쪽도 봐야 합니다. AI 서버에서 CPU는 GPU를 보조하고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데이터 이동과 제어
제어를 맡습니다. 그 CPU 주변에 어떤 메모리가 붙느냐도 중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공개한 베라 CPU에 삼성전자 소캠2 모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흐름이 맞다면 삼성전자는 HBM뿐 아니라 베라 CPU 쪽 메모리에서도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과 연결되는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성전자 HBM 이야기는 어느 정도 따라잡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갔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먼저 강한 평가를 받았고 삼성전자는 계속 고객사 테스트, 수율, 양산 확인을 요구받았죠. 그런데 소캠2는 조금 다른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HBM에서는 삼성전자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더라도 소캠2에서는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에 먼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두고 삼성전자가 이제 무조건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소캠2 경쟁에 들어와 있고 AI 메모리 시장은 절대 한 회사가 쉽게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AI 서버 메모리 안에서 HBM 말고도 또 다른 카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시장의 눈높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1등인데 왜 AI 반도체에서는 자꾸 늦게 평가받지? HBM에서 뒤처졌다는 말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도 AI 서버에서 보여줄 게 많은데 시장이 너무 한쪽만 보는 거 아닌가? 이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캠2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AI 서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HBM 하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HBM은 GPU 옆에서 고성능을 담당하고 소캠2는 CPU 쪽에서 저전력과 효율을 담당하고 서버 D램과 SSD는 데이터 센터 전체의 처리와 저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AI 서버 안에서 여러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입니다. HBM, 서버 D램, LPDDR, NAND, SSD, 패키징, 파운드리 이걸 따로따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AI 서버 시대에는 오히려 이 넓은 구조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캠2를 두 번째 HBM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봐야 합니다. 물론 소캠2가 HBM과 똑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HBM은 초고속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GPU 옆에서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는 제품이죠. 반면 소캠2는 저전력과 시스템 효율 쪽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둘 다 AI 서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HBM은 성능 병목을 풀어주고 소캠2는 전력과 효율 문제를 줄여줍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성능도 중요하고 전력도 중요하고 발열도 중요하고 공간 효율도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올라가고 서버 확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 다음으로 시장이 소캠2 같은 메모리 모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식당으로 비유해 볼게요. HBM은 주방에서 음식을 엄청 빠르게 만들어내는 최고급 화구 같은 겁니다. 불이 세고 속도가 빠르고 한 번에 많은 주문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당이 잘 돌아가려면 화구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재료를 옮기는 동선도 좋아야 하고 전기와 가스 비용도 감당돼야 하고 냉장고도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직원들이 움직이는 공간도 좋아야 합니다.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GPU와 HBM이 강력한 화구라면 소캠2는 서버 전체가 전기를 덜 쓰면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주방 전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AI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능 하나만 높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했던 기술 문제도 있습니다. 소캠2는 LPDDR5X 칩을 모듈 형태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러 칩을 모듈로 만들고 서버용으로 안정적으로 쓰려면 제조 과정에서 휘어짐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워피지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열을 받았을 때 부품이 미세하게 휘어지는 현상입니다. 부품이 휘면 연결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서버용 제품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 서버는 고성능으로 오래 돌아가야 하잖아요. 조금만 불안정해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워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온 솔더 기술 같은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기술 난제를 해결했다가 아닙니다. 이건 양산 안정성과 연결됩니다. 반도체는 샘플을 잘 만드는 것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샘플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량 생산에서 휘어짐이 생기고 연결 불량이 생기고 수율이 떨어지면 그건 돈이 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소캠2에서 워피지 같은 문제를 잡으려 한다는 건 그냥 기술 발표가 아니라 양산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좋은 기술이 돈이 되려면 양산이 돼야 합니다. 양산이 되려면 수율이 잡혀야 합니다. 수율이 잡혀야 마진이 좋아집니다. 마진이 좋아져야 실적이 바뀝니다. 그리고 실적이 바뀌어야 시장이 그 회사를 다시 평가합니다. 소캠2도 똑같습니다. 이름은 새롭지만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순서는 같습니다. 샘플, 고객사 확인, 양산, 수율, 공급 물량, 마진. 이 순서가 이어져야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소캠2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엔비디아와 연결돼 있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AI 서버 메모리 시장이 훨씬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HBM에 집중했습니다. HBM이 가장 뜨거웠고 가장 비싼 제품이었고 엔비디아 공급망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 서버가 커질수록 고객사는 HBM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GPU 옆 HBM도 필요하고 CPU 옆 저전력 메모리도 필요하고 대용량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서버용 D램도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전체의 전력 효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기회는 훨씬 넓어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포트폴리오가 넓습니다. D램, NAND, LPDDR, HBM, SSD, 서버 메모리, 여기에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있습니다. 이 구조가 AI 서버 시대에는 다시 강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도 이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그냥 한국의 큰 회사라서 사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AI 서버 투자 사이클을 보고 미국 금리와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와 코스피 대형주 비중까지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뿐만 아니라 소캠2에서도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서버 메모리에서 다시 가져갈 몫이 커지는 건가? HBM만 보는 게 아니라 저전력 서버 메모리까지 봐야 하는 건가?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돈은 감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숫자와 구조를 보고 들어옵니다. 삼성전자가 소캠2에서 양산과 공급 물량을 보여주고 이게 실제 매출과 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건 수급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소캠2가 두 번째 HBM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HBM만큼의 실적 효과가 바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구분해야 합니다. HBM은 이미 시장에서 가격 프리미엄이 크고 고부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캠2는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단계입니다. 경쟁사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소캠2 채용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삼성전자가 그 중에서 얼마나 가져가는지, 마진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결과는 다릅니다. 좋은 기술과 좋은 매수 자리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분보다 순서를 봐야 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먼저 엔비디아 베라루빈 플랫폼이 실제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베라 CPU와 루빈 GPU가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소캠2 채택이 얼마나 커지는지 봐야 해요. 그 다음은 삼성전자 소캠2 공급 물량입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지, 고객사 물량이 얼마나 잡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양산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워피지 같은 기술 난제가 해결되고 수율이 올라오는지 봐야 합니다. 마진도 봐야 합니다. 소캠2가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제품인지 아니면 이익률 개선에도 의미가 있는 제품인지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HBM과의 연결입니다. 소캠2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HBM4, HBM4E, HBM5와 함께 삼성전자의 AI 서버 메모리 포트폴리오가 커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을 보면 소캠2 뉴스가 단순한 새 제품 뉴스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재평가의 또 다른 축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분들은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시장은 삼성전자를 HBM에서만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HBM에서 SK하이닉스보다 늦었냐?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냐? 수율은 잡혔냐? 양산은 언제냐? 이 질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게는 HBM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케미가 있고 서버 D램이 있고 낸드와 SSD가 있고 패키징과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AI 서버 시장이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HBM에서 늦은 회사 이렇게만 보면 삼성전자가 가진 넓은 포트폴리오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AI 서버가 복잡해질수록 여러 제품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의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그림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소케미가 의미 있는 이슈가 되면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밸류체인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서버 메모리가 커지면 메모리 업체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패키징, 기판, 테스트, 소재, 장비,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소케미는 저전력 메모리 모듈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모듈화, 패키징, 연결 안정성, 열 관리, 테스트가 다 중요해집니다. HBM처럼 화려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돈이 번질 수 있는 길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만 보면 흐름이 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대형주로 가는지, 장비와 후공정으로 가는지, 패키징과 테스트로 가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런 흐름을 혼자서 계속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처럼 소케미, HBM, 엔비디아, AI 서버, 전력 효율, 패키징까지 연결되는 흐름은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금방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보는 겁니다. 뒤쪽에서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정리한 자료도 같이 안내드릴게요. 오늘 주제 자체가 바로 돈의 이동 경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료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소케미가 삼성전자의 중요한 이유는 AI 서버에서 전력 효율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력과의 싸움입니다. 서버를 더 깔고 싶어도 전기가 부족하면 못 깔고, GPU를 더 넣고 싶어도 냉각이 안 되면 못 넣고, 성능을 높이고 싶어도 전력 효율이 나쁘면 운영비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효율적으로 빠르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HBM은 빠른 데이터 이동의 핵심이고, 소케미는 전력 효율과 시스템 효율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간다면 AI 서버 메모리 시장에서 훨씬 넓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HBM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AI 서버에는 HBM도 필요하지만 CPU 쪽에서 전력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메모리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소케미예요. 그럼 이 이슈를 주가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케미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무조건 크게 움직인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HBM처럼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엔비디아 베라루빈 플랫폼, AI 서버 전력 효율, LPDDR5X 기반 저전력 메모리, 삼성전자 양산, 공급 물량, 마진, 이 단어들이 하나씩 연결되면 시장은 소케미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뉴스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AI 서버에서 중요한 메모리였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큰 기회는 모두가 이미 알고 떠드는 곳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나중에 숫자로 확인되는 곳에서도 생깁니다. 소케미가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더 좋은 건 이 이슈가 HBM과 싸우는 이슈가 아니라 HBM을 보완하는 이슈라는 점입니다. HBM이 잘 되면 소캠2가 필요 없고, 소캠2가 잘 되면 HBM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둘은 역할이 다릅니다. AI 서버 안에서 HBM은 GPU 성능을 극대화하고, 소캠2는 CPU와 시스템 효율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도 잡고, 소캠2도 잡고, 서버 D램과 SSD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AI 서버 한 부분만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서버 메모리 전반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크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숙제도 있습니다. 소캠2가 실제로 얼마나 큰 시장이 될지 확인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채택되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얼마나 앞서갈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양산 과정에서 수율과 품질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도 봐야 합니다. 소캠2가 저전력 제품이라 해도 서버용 제품은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맞춰야 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강점을 보여주면 소캠2
소캠2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AI 서버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HBM과 함께 움직이면 삼성전자 실적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자연스럽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HBM만 보면 부족합니다. 엔비디아 베라루빈의 베라 CPU 쪽에서 소캠2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캠2는 LPDDR5X 기반 저전력 메모리 모듈로 AI 서버의 전력 효율과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방향과 연결됩니다. 삼성전자는 HBM, 소캠2, 서버 D램, SSD까지 AI 서버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넓게 가져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진짜 돈이 되려면 양산, 수율, 공급 물량, 마진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AI 서버 시장에서 HBM 하나만으로 평가받을 회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소캠2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신호입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뉴스를 볼 때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한다고요. 소캠2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과 연결되는 흐름이 커진다면 한국 반도체 전체, AI 메모리 밸류체인, 패키징, 테스트, 소재, 장비,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가 삼성전자 이후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의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 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소캠2 같은 새로운 AI 메모리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게 단순히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반도체 대형주,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소캠2 이슈가 엔비디아 베라로빈 플랫폼, HBM, AI 서버 전력 효율,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HBM만 보고 끝내면 아쉽습니다. AI 서버에는 HBM도 필요하고 소캠2 같은 저전력 메모리도 필요하고 서버 D램과 SSD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넓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AI 서버 시장에서 돈으로 바꿔가는지 그 흐름을 계속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